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요 바로 지구의 역사, 그 중에서도 지층의 생성 순서와 나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이 네 가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은 습곡은 나란했던 그 지층에 어떠한 힘이 작용했었죠? 그렇죠. 히읗으로 시작하는 우리 횡압력이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횡압력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단층인데요. 우리 단층은 끊어진 층,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역단층, 하나가 정단층이었습니다. 얘랑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상반이 올라갔냐 아니면은 상반이 내려갔냐, 그거 가지고 역단층, 정단층 구분했었죠. 상반, 하반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렇죠. 중간에 사람 이렇게 세워두고 랜턴을 여기에 달아놨다. 그때 여기가 상반이다 라는 거. 상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광부들이 지하로 내려갈 때 랜턴 위에 다는 그곳을 상반이라고 하고, 걷고 있는 그 땅을 하반이라고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리였습니다. 전리는 균열이죠. 틈. 그래서 전리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판상전리, 그 다음에 주상전리. 이 두 개가 있었고요. 각각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녹는 그 속도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판상전리는 압력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정합입니다. 부정합은 뭐였죠? 어떤 포인트 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오랜 시간의 단절이었죠. 그래서 이 부정합 중요했습니다. 우리 부정합 순서 기억하시나요? 현안유, 반서마. 이건 돌멩이고, 부정합 뭐였죠?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이거 단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학 법칙, 그 다음에 절대 연령, 상대 연령, 그리고 반감기,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우리 법칙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뭐 수학처럼 공식을 외우는 법칙은 아니고요. 우리 지층에 대한 법칙입니다. 간단한 법칙들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 절대, 상대적이다,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절대적인 거, 정해진 거예요. 우리 지층의 나이를 드디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많다, 이런 느낌이고요. 절대 연령은 이 돌, 이 암석, 이 지층 나이가 5,700만 년이다. 뭐 이런 것들, 절대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는 절대 연령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이것도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사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Historical Geology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스토리 하면은 역사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오, 땅, 그러니까 땅에 뭔가 역사를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각의 형성 이후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와 발달의 법칙을 연구 규명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뭔가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과학의 역사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TMI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격변설과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유럽의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약 6,000년 전에 창조되었으며 지표의 산맥이나 골짜기가 형성된 것은 지구에 일시적으로 거대한 힘이 작용하여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격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갑자기 급변화해서 일어났다라는 거, 그게 격변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격변설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영국의 지질학자 허턴은 암석의 형성과 지층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 암석이 생성되고 풍화 침식되는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일어남을 파악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부정합 보여주면서 허턴 이야기했잖아요. 이 허턴이라는 사람이 부정합을 발견하게 되고 격변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즉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이런 격변설과 이제 대립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면서 산맥이나 계곡의 형성과 같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동일 과정의 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멋있는 말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이다. 이 허턴이라는 사람이 그 부정합을 발견하고 갑자기 모든 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그 과거에 일어났던 게 현재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이다. 정말 멋있는 말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지층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베이스가 동일 과정의 원리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사학 법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사학 법칙 첫 번째입니다. 수평퇴적의 법칙인데요.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정말 단순한 법칙이에요. 우리 바람이 없거나 파도가 치지 않는 그런 고요한 상태를 생각해 볼까요? 무언가 퇴적물들이 이렇게 운반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그게 수평퇴적의 법칙이에요.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스테노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스테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평퇴적의 법칙을 말을 해주었고요. 물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나란하게 쌓인다. 그리고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지각 변동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퇴적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휘어졌거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부정한 면 밑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지각 변동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요,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층 그림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이에요. 이것도 정말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가장 최근에 쌓인 거는 이 위에 계속해서 쌓일 거니까. 우리 햄버거도 맨 밑이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층 누중의 법칙은 뭐냐면은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은 위쪽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고요.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때에는 아래에 놓인 지층이 먼저 쌓이게 된 것이고 위에 놓인 지층이 나중에 쌓인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하려면요,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변형되거나 역전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지층의 역전, 이런 식으로 된 지층이 갑자기 뒤집어진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웠습니다. 우리 퇴적암 처음 배우면서 뭐 배웠죠? 네 가지.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우리 퇴적 환경과 구조 배우면서 이 네 가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층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우리가 알던 거와 달리 뒤집어서 나온다. 그렇게 제시가 된다면은 그 지층은 역전이 되었구나.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면은 오래된 지층은 가장 아래쪽에 있겠다. 그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다음 법칙은 관입의 법칙입니다. 우리 관입 배웠었죠? 우리 관입과 포획하면서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 그걸 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그림을 볼까요? 지금 관입당한 암석이고요. 얘는 관입한 암석이에요. 얘가 있어야지 얘가 관입을 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이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정말 당연하게 다가오고 있죠. 보시면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변성,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서요, 주변 암석이 뜨거우니까 흐물흐물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녹게 됩니다. 그래서 변성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요, 마그마가 관입을 했구나, 이런 거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그마가 암석을 관입하면 그 열로 말미암아 기존 암석의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은요,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음 법칙은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우리 또 부정합 나왔습니다. 순서 생각해 볼까요? 퇴적, 용기, 침식, 침감, 퇴적.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면이 있습니다. 부정한 면의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 우리 퇴적, 용기, 침식, 그 다음에 또 내려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대한 땅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면이 있다라는 것은 융기와 침강을 했다라는 거고, 이것은 오랜 시간, 긴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정합은 퇴적이 중단되거나 먼저 퇴적된 지층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퇴적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고요. 부정한 면의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긴 시간 공백. 그래서 구성 암석의 상태, 그 다음에 지질 구조, 화석의 종류 등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보시면은 화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지질 시대에 배울 겁니다. 이 화석까지 배우고 나면요, 우리 딱딱한 고체지구가 끝이 납니다. 아무튼간 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화석과 관련된 건데요.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르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지층이 고생대다. 그리고 이 지층이 중생대다. 그러면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화석이 다르겠죠? 이게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에요. 일반적으로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발견된다. 우리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화석 배우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진화된 생물들이 나타났죠.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와 진화 정도를 해석하면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힐 수 있다. 우리 지층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아래에서는 삼엽층, 그 다음에 여기 매머드 나왔다. 그러면은 구분할 수 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은 흔히 지구의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북. 왜냐? 과거 지구의 환경과 생명에 관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질 구조와 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기와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밝히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흔적들이 어떤 돌에 있다라는 거예요? 퇴적암에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쌓였으니까 그 쌓이는 과정 속에서 이런 흔적들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사학 법칙들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은 지층 대비입니다. 우리 대비라는 단어, 얘랑 얘를 대비해본다.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비교해본다. 여러 지역에 있는 지층들이 같은 시대에 생성된 것인지를 비교하며 상대적인 성우 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층 대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비교할까요? 여기에 지층 하나가 있고 여기 지층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됐을까? 어떻게 비교하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삼엽층 화석만 발견되고 여기에 매머드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삼엽층 화석이 발견된 이 지층이 오래된 거 알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그림을 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에 이러한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먼저 응회암. 뭐였습니까, 응회암? 그렇죠. 우리 화산재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었죠. A랑 C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세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여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 점선으로 연결해 보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시면은 연결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 응해암이라는 층을 지금 A, B, C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가운데 있고 얘는 위쪽에 있고 얘는 아래쪽에 있네요. 이 응해암층이 만약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쌓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그 위에 무언가가 더 쌓인 거고 얘는 하나만 쌓였죠. 그 다음에 얘는 더 오래 쌓였네요. 그러면은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이 세 개 A, B, C 중에 누가 더 오래된 지층이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뭐라고요? 그렇죠. B죠. 왜냐면 응해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에 더 많이 있는 게 오래된 거라고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B라는 거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조금 제약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공통적인 거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개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비교를 하려면 가까운 지역에서 라는 말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가까운 지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통된 층이 있다라면은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되고 누가 더 젊은 건지.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D, E, F를 볼게요. D에서 F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분포하는 지층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이 지역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똑같이 한번 연결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지역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긴 거 암모나이트 보이죠? 이런 식으로 D랑 F에는 암모나이트가 있는데 E는 지금 암모나이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역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에 이 암모나이트가 살았던 그 시기에 쌓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쌓였는데 침식돼서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지역의 지층의 생성 순서나 암석의 종류가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까우니까 비슷하게 쌓였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특징을 이용하여 지층을 대비한다,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응회암층이나 석탄층과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퇴적되었으면서도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을 열쇠층, 건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지층 대비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이 ABC 잠깐 다시 볼까요? 정말 다양한 지층이 쌓였는데 힌트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층이 있다라고 해요. 응회암, 석회암, 넓은 지역에 빨리 퇴적된 그러한 것들 건층 또는 열쇠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 대비를 쉽게 할 수 있다. 열쇠층, 건층 단어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암석의 종류나 특징으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으로 선후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기에 쌓인 지층은 저마다 독특한 화석을 포함되므로 아까 우리 D, E, F 봤잖아요.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 같은 화석이 산출되면 이들 지층은 같은 시대에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D, E, F 이렇게 지층이 있고요. 여기에 삼엽층 화석, 그리고 여기에 삼엽층 화석, 여기에 삼엽층 화석이 있습니다. D, E, F 땅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삼엽층 화석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면은 D, E, F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시대에 이렇게 퇴적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지층들을 대비할 때는 이런 화석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석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층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상대 연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는 지사학 법칙을 이용하여 결정을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단어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이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 A, B, C, D, F, G, H, I까지 쭈루루룩 순서 준 다음에 누가 가장 오래전에 쌓인 건가? 누가 최근 거냐? 그거 물어보거든요. 한번 머리 굴려볼까요? 당연히 아무 일 없었던 지층이라면은 맨 아래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I,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F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C가 그 위에 있죠? C가 먼저일까요? F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관입의 법칙 생각해 주시면은 만약에 C가 쌓이고 F가 관입을 했다라면은 위에 이런 식으로 뚫고 왔을 텐데 뚫은 흔적 없잖아요. 그래서 D 다음에 F,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A 이런 식으로 쌓였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 순서 지사학 법칙 가지고 결정되고요.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 그리고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지층의 상대 연령이라고 한다랍니다.
상대 연령은 지질학적 사건이 정확히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는지는 알려주지 못해요. 그냥 상대적인 비교만 가능한 거지 이 땅의 나이가 1000만 년이다, 5천만 년이다, 1억 년이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볼게요. 다만 B 사건이 A 사건 뒤에 일어났고 C 사건 전에 일어났다는 식으로 사건의 발생 순서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거는 다시 말하지만 알려주지 못한다. 하지만 상대적인 것보다 절대적인 어떤 수치가 있다라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절대 연령의 측정 원리도 한번 볼게요. 다른 암석들과 생성 시기를 비교하거나 지질 시대 동안 발생한 수많은 사건의 연대를 밝혀내려면 암석의 실제 나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요 절대 연령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수소 있고요. 수소가 있는데 숫자가 뭔가 달라 보여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수소 몇 번이었죠? 그렇죠. 수의 립에 1번이었잖아요. 우리 자연계에는 같은 수소이지만 다른 질량을 가진 수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요. 한 개로.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질량이 다릅니다. 질량수라고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울 텐데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것들 그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우리 앞으로 말을 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수소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1번에 있는 그 수소인데 그러한 수소 말고 중성자가 하나씩 더 첨가되어서 이렇게 질량이 다른 그러한 수소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얘네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그래서 이러한 동위원소, 그 중에서도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사성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를 하여 다른 원소로 변해가는데 이때 붕괴하는 원래 방사성 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요. 붕괴하여 새로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얘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다른 걸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이 A를 모원소라고 하고 B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지금 이러한 지층에 화산 분출하고 있죠? 광물 결정을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의 원소들이 있어요. 원래 있던 원소, 모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뭔가 부정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 빨간색으로만 가득했던 이곳에 파란색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이 방사성 동위원소였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붕괴가 돼서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애가 다른 애로 변하는데 이때 방사성 방출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핵심 키워드에 있던 반감기 있습니다.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와 이제 연결돼서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죠. 보시면은 뭐든지 그래프 보면 X, Y축 봐야 됩니다. X축엔 반감기의 횟수고요. Y축에는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반감기라는 거의 뜻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붕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딱 절반이 되는 거. 그게 반감기거든요. 보시면은 이 백에 지금 빨간색이 몇 개 있어요? 16개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볼까요?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8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빨간색이 이제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파란색이죠. 그래서 16개에서 8개로 변하는 이 시간의 흐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금 반감기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횟수가. 반감기를 한번 거쳤더니 빨간색 16개에서 8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반감기라고 해요. 절반이 되는 거. 그랬더니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여기는 100%였습니다. 빨간색으로 100이었는데 여기는 절반이 됐으니까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50%. 그 다음에 여기 몇 프로일까요? 반감기 2번. 얘에서 또 절반이 됐다니까 25%가 되겠죠. 25%. 그 다음에 또 절반이 됐어요. 그러면은 몇 프로예요? 25를 절반. 12.5%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라는 단어 이미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과서 56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반감기부터 구해라. 지금 보시면은 모원소의 양이 100인 곳에서 이렇게 50인 거 한번 찍어 볼까요? 그때 X축 보니까 시간이네요. 100에서 50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200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위가 100만 년이니까 100만 년 곱하면 뭐예요? 2억이죠. 그러니까 이 원소는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죠. 그 다음에 암맥 A, B의 방사성 동위원소 X가 각각 25, 50%가 들어있다고 할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를 나열해 보아라. 정말 중요한 보기거든요. 지금 암맥 A,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암맥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거 순서 나열해 보아라 나와 있습니다. 먼저 1, 2, 3, 4 이 순으로 퇴적이 됐겠죠. 적어볼까요? 1, 2, 3, 4 퇴적.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정합면 여기 보이죠? 부정합 순서 한번 써보고 갈까요? 지금 보시면은 퇴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융기 한번 해줘야겠죠. 그런데 암맥 A는 도대체 어디에 써줘야 될까요? 뭔가 부정합 면 아래 있으니까 어디선가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깎였잖아요. 만약에 부정합 면 다음에 관입이 됐다라면은 얘를 이렇게 뚫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보아하니 얘는 그 전에 관입을 한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이렇게 퇴적이 되고 융기를 했다. 그 다음에 관입, 그 다음에 침식, 그 다음에 침강했겠죠. 침강.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면이 하나 생겼고요. 그 위에 이제 또 5, 6, 7, 8, 9 또 퇴적이 됐겠죠. 5, 6, 7, 8, 9 퇴적. 그 다음에 암맥 B 똑같은 순서로 가주시면 되겠죠. 퇴적이 된 다음에 융기하고 그 다음에 관입을 한 거예요. B가.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되니까 침식해줘야겠죠. 침식. 그 다음에 침강. 그 다음에 10, 11, 12, 13. 아이고야 복잡하네요. 10, 11, 12, 13.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지층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적은 우리 물속에서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보는 거니까 위로 이렇게 노출된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뭘 더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융기랑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깎였잖아요. 침식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순서 쉬운 거 같으면서도 막상 해보면 헷갈리거든요.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는데 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암맥 A와 B가 관입한 시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 문제에서 지금 A는 25%, 그 다음에 50% B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했죠. 그 말은 한 번 반감되는데, 즉 100%에서 50% 되는데 2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50% 2억이라는 거고 25% 얼마라는 거예요? 4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가 4억, B가 2억 년 전 관입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와 반감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 나와 있고요. 우라늄 238, 우라늄 235. 우라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보시면은 얘는 납 206, 그 다음에 얘는 207. 이렇게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분계가 되는데 각각 걸리는 시간이 45억, 그 다음에 7억.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뭐 칼륨, 아르곤 있고요. 루비디움, 스트론튬 있고 탄소 그리고 질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원소가요. 탄소입니다. 탄소 14가 질소 14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5730년, 약 5700년 정도 걸리거든요. 다른 거는 지금 어이구야 이 친구는 492억이에요. 그 다음에 45, 7, 13억인데 얘는 5700년이죠. 이 친구보다 작기 때문에 얘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질소, 이 반감기 5700년 이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탄소가 이렇게 질소로 붕괴되는데 5700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소와 반감기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술을 응용하여 절대 연령을 측정하고요. 지질학적으로 관찰하여 상대 연령을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 상호 보완적으로 절대 연령, 상대 연령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완해서 역사의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쉬워 보이면서도 계속 새로운 용어가 튀어나오니까 지루하고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문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또 한번 개념 익혀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